안녕하십니까? 나의 발명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허 출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특허 명세서 만능 툴을 활용하여 작성한 나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와 나의 발명을 설명하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특허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특허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특허청을 통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중 한 명이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발명을 특허 출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이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보면서 같이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출 때 발 스텝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으로 보호가 되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연 법칙이란 물건을 놓았을 때 중력을 따르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과 같이 이런 법칙을 그 자체나 이것이 아닌 것 혹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허법상 발명은 고도한 것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했고 그 기술적 수준이 곧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특허가 나중에 등록되는 거는 특허청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에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다 그 부분을 찾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일단은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발명이 특허를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OX 퀴즈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특허권은 20년까지 보장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특허권은 20년까지 보장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특허를 출원하면 오늘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특허 출원료는 무료고 등록되고 나서도 이렇게 3년까지 무료로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오늘 기준 4년 이후부터는 이제 특허를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내어야 합니다. 자, 그럼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나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특허 명세서란 여러분의 발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을 가진 여기 삼촌이 같이 볼까요? 여러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발명을 발명가가 여러분이 아니지만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작성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특허 명세서를 지난 시간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코카콜라, 우리 아주 유명한 음료수죠. 세계적인 음료수 코카콜라는 특허 출원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특허 출원이 안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특허 출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특허 명세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특허 명세서는 일반적인 기술자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그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고 나서도 얼마 동안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몇 년이었습니까? 그렇죠. 20년입니다. 20년밖에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130년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제조법은 아직까지도 비밀이고 20년 이상 130년 동안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 발명을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발명을 보고 그대로 베껴서 복제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이제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그 내용물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기가 힘들지만 요즘에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바로 경쟁 회사에서 첫 번째로 산다고 하죠. 왜냐? 그것을 분해해 보면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만든 발명을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적인 기술자, 다른 분들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무엇을 해보기로 했죠? 그렇죠. 나의 발명으로 특허 출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의 첫 번째는 특허 출원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특허 출원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모두 무료입니다. 일단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세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나의 특허 고객번호와 부모님 중 한 명의 특허 고객번호,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된 부모님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활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특허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로 사이트가 바로 뜨고요.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메인 화면인데요. 팝업 창이 뜨면 꺼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특허청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우리는 국내 특허 출원을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출원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단계가 나와 있죠. 바로 이번 첫 번째 활동 특허 출원 방법의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죠. 아까 특허 고객 번호와 인증서 등록의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 활동을 마무리해야 오늘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특허 고객 번호,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 번호,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의 인증서를 등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하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딱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바로 통합 명세서 작성기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깔면 특허 명세서, 우리 특허 출원을 받기 위한 서류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게요. 바로 실행 눌러서 설치를 해도 되겠네요. 실행. 다운로드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네요. 완료.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자동으로 설명서도 뜨는데요. 이건 꺼두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도 아이콘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특허 출원 서류 작성 프로그램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동 두 번째,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설치한 명세서 작성기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허 명세서 등 국어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같이 해볼까요? 국내 출원 세문서, 특허 실용 문서에서 특허 명세서 등 국어, 바로 우리는 영어가 아니라 국어로 해야 되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도면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허 명세서에 해당한 도면을 썼기 때문에 도면을 넣을 텐데요. 혹시 도면을 안 넣을 친구는 빼도 특허 출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면을 넣어서 했고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도면을 넣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도면을 체크하여 그대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 명세서 양식이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다가 내 발명을 설명하는 이제 글을 쓰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바로 쓰지 않고 특허 명세서 만능 틀에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이 아는 변리사분과 이야기해본 결과 이 특허 명세서 작성기 이 파일 그대로 저장했다가 처음부터 적다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프로그램에 적었다가 저장해 놓고 여기다 붙여 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쓰기에는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우리의 특허 명세서를 불러와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특허 명세서 만능 틀을 활용해서 나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메일로 보냈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여기 와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주소창에 카페네이버.com 그리고 선생님의 강아지 이름이죠. 버피7365를 치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 명세서 예시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이름을 누르면 되는데요. 뭐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죠. 특허 명세서 예시를 눌러도 똑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누르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누르고 첨부되어 있는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위치를 여기 저장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위치를 어디에다 저장할지를 확인해야 돼요.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잊어버리지 않겠죠. 바탕화면에 저장, 그리고 두 번째 파일도 저장해 주세요. 꼭 도면과 명세서 두 개이기 때문에 최종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장,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만들지 않았다 라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눌러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의 경우는 선생님께 명세서는 안 보냈는데 도면만 그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능틀 양식을 첨부했으니까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도면도 없고 예제도 없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특허 명세서
틀 양식과 예제를 여기 특허 명세서 만능 틀에다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도면은 A4 용지에 따로 그려서 이제 스마트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해서 사진으로 스캔하면 되는데요. 이제 만능 틀 양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발명했고 초등학생이니까 여기에 있는 5번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도면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을 텐데요. 이 도면이 양식에 맞게 제대로 썼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에 그려서 이제 스캔을 하면 되는데요. 스캐너가 없는 사람은 요즘에 핸드폰 앱으로도 스캐너 앱이 있어요. 구글 플레이에서 스캐너를 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스캔할 때는 해상도, 바로 이제 화질이 얼마나 좋느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300 이상, 그리고 파일 형식은 JPG, 가장 흔한 그림 파일 양식이죠. TIF 중에 선택하면 되고요. 흑백으로 선택해서 스캔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특허 명세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작한 특허 명세서 만능 틀 양식을 활용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바로 선생님이 작업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 개가 있죠? 선생님의 특허 명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처음에 줬던 특허 명세서 예시, 바로 특허 명세서 만능 틀이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를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이건 선생님의 발명인 자석 고정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면 같은 경우는 그림 파일을 따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를 켜서 더블클릭해서 켜서 이제 제대로 썼는지 한 번 더 양식에 맞춰서 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발명을 13개의 특허 명세서 항목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켰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바로 용어의 통일이죠. 내 발명이 자석을 고정하는 핀에 관한 내용이라면 특허 명세서 전체에서 고정이라고 통일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고정이 아니라 부착이나 홀더로 쓰면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나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지겠죠. 특허 명세서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는 내내 우리말 표준어를 지키면서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다음으로 발명의 명칭에서 실수한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내 발명의 이름을 한국어로 적고 난 뒤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영어로 내 발명의 영어 이름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번역기, 네이버의 팝하고 등을 이용해서 내 발명품 이름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팝하고 번역을 치면 뭐 그냥 바로 번역을 쳐도 나오죠. 여기 팝하고 나오죠. 나의 발명을 쓰면 여기서 영어로 바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중괄호 안에 써주세요. 자, 화면에 제시된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내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이제 다음으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내 발명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도면의 종류를 적는데요. 뭐 도면의 종류에는 평면도도 있고 인면도도 있고 사시도도 있고
단면도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시도로만 정해서 사시도로 여러분의 발명을 도면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도면을 한 개 더 놓고 싶으면은 그림을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넣었었죠. 근데 2개, 3개 넣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부호의 설명인데요. 아까 그렸던 도면에다가 우리가 내 발명품 주요 구성 부분의 이름을 썼었습니다. 이제 1번의 이름과 10번의 이름, 11번의 이름 등을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도면에 작성했었죠. 제대로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다음 기술 분야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 발명에 이용된 기술과 이 발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호의 설명에 쓴 내 발명품의 주요 구성 부분 이름이 있었죠. 이걸 활용해서 내 발명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부호의 번호가 1번이면 요 부호의 똑같은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뒤에 이제 갈호, 소갈호를 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도면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도면에 있는 번호와 연결해서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이름과 번호, 소갈호로 함께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내 특허 명세서에 해당되는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뒤에 번호를 안 쓴 게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나중에 몸체 표면부가 나오면 그거 같은 경우는 12를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배경기술을 쓰는 방법은 이랬죠? 내 발명 전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따라 기술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써줘야 되는데요. 현재 내 발명이 알려지기 전에 나의 발명 대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경기술을 쓰고 이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기술의 문제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배경기술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써주세요. 문제점 여러 가지 경우에는 문장을 추가해서 썼었지요. 다음으로 과제 해결 수단에는 내 발명이 앞에 해결하는 과제에 썼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 발명에 이용한 기술적 특징들을 설명하면 되는데요. 이 기술적 특징을 설명한 항목은 11번째 항목인 청구항에서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다음 발명의 효과입니다. 나의 발명 대신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배경기술이랑 비교를 해서 내 발명의 우수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면 됩니다. 문장을 여러 개로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었죠. 발명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설명만 보고도 어떻게 내 발명이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히 써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뒤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써주세요. 숫자 부호, 아까 도면에 나온 내용이죠. 똑같이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이 화면에 제시된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내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11번째입니다. 이 청구항은 아까 나왔던 8번째 항목인 과제 해결 수단에서 썼던 내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옮겨서 활용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름 뒤에 부호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썼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다음으로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네 항목을 요약해서 400자 이내로 적습니다. 본 발명은 무엇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딴딴딴 뭐뭐뭐로 구상의 특징이 있다. 요 4가지 항목에 썼던 거를 몇 글자 안으로 요약하라고요? 400글자 안입니다. 이것보다 더 짧아도 괜찮아요. 400글자 안으로만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3번째 항목인 도면에 그렸던 나의 발명품 도면들 중에 내 발명품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도면의 번호를 골랐으면 되는데요. 내가 도면을 처음부터 한 개만 그렸으면
도 1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도면을 1개, 2개, 3개, 4개 썼으면 그 중에 내 발명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도면의 번호를 하나 골라 써주세요. 도 1. 이렇게 도 띄우고 1. 자, 이렇게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걸 특허 명세서 작성기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선생님이 썼던 여기 특허 명세서 여기 있죠. 이걸 아까 켜졌던 요거 파일에 붙여넣기만 돼요. 발명의 명칭 자석 고정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바탕체 폰트 12 사이즈인데요. 이건 지금 다르죠. 바탕체긴 한데 10 사이즈지만 상관없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12 사이즈로 붙습니다. 다음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터를 해서 앞으로 붙여볼게요. 다음으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 복사해서 근데 여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안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요. 붙여넣기 이렇게 앞에 띄워져 있는 건 백스페이스를 눌렀다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붙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을 넣어야 되네요. 도면은 어디 있을까요?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도면 있죠? 여기에 바로 여기 넣으면 되는데요. 입력, 모양, 도구, 보기. 틀에 가니까 있죠? 틀,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아까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으니까요. 바탕화면에서 내 도면을 선택해서 여기도 나와 있죠. TIF 파일과 JPG 파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열기 하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돼요. 여기 보면 도면의 크기는 뭐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것 볼까요? 부호의 설명이네요. 부호의 설명이 위에 보자. 부호의 설명이 여기 있네요. 자석 고정 핀, 몸체부, 핀부 복사해서 부호의 설명에다가 붙여넣기. 근데 이렇게 삐뚤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백스페이스 지워서 엔터를 치면 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장이 하나 끝났을 때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워줘요. 뭐 법칙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워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앞으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엔터를 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기술 분야입니다. 복사해서 기술 분야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붙여넣기 이렇게 삐뚤죠. 요거 같은 경우도 백스페이스에서 엔터 것이다. 여기 문장이 지금 전부 한 문장이죠. 그러면은 띄어쓰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배경기술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고 이거 문장 하나 끝났죠. 엔터로 중간에 한 칸 띄워줄게요. 한 문단 한 줄 띄워줄게요. 위와 같은 구성된다. 또 문장 끝났죠. 한 문장 띄워주도록 할게요. 구성된다. 끝났죠. 엔터 쳐주고 이 앞에 빈칸 생긴 거 지웠다가 엔터 하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발명의 내용 중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라인이네요. 이쪽에서 다시 복사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붙여넣기. 이 부분도 바로 앞에 붙었으니까 이건 지울 필요 없네요. 문제점이 있다.
끝났죠? 엔터 한 줄 띄워주고 여기 앞에 비었으니까 한 줄 띄워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다음 과제 해결 수단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것도 앞에 띄워져 있는 걸 붙이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웠다가 엔터. 있어서 결합되고 이거 전체가 한 문장이네요. 이건 중간에 한 줄 띄울 필요 없네요. 다음 발명의 효과입니다. 여기 문장이 나눠졌네요. 복사, 붙여넣기. 네, 본 발명을 있다. 엔터 쳐서 한 줄 띄워주고 여기 앞에 비었으니까 한 줄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주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몇 줄 띄운다? 그렇죠. 한 줄 띄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이 내용이 이쪽 부분이 제일 길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슝슝슝. 본 발명을 구성한다. 끝났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몇 줄 띄운다? 한 줄. 한다. 끝났죠? 한 줄. 끝났다. 한 줄. 하다. 한 줄. 튀어나온다. 한 줄. 꽂을 수 있도록 한다. 한 줄. 예시할 수 있다. 한 줄. 바람직하다. 한 줄.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네요. 한 줄. 한 줄 띄워주세요. 한 줄.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엔터.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전부 다 한 줄씩 다 띄워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읽기 편하겠죠. 이렇게 줄글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자, 이제 다음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은 대부분 청구항을 하나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것도 앞에 빈 칸이 있으니까 백스페이스 눌렀다가 엔터. 고정피. 근데 선생님 저는 한 개 더 썼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잖아요. 요런 것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엔터. 청구항을 2로 바꾸고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선생님 저는 청구항 3개인데요. 또 복사, 한 줄 띄우고 붙여넣기. 다음 슝, 복사, 엔터, 붙여넣기. 한 줄 띄우고 또 청구항이 4개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4개까지 돼서 엔터하고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요약. 복사해서 요약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요 앞에는 바로 붙었네요. 그런데 문장이 끝났어요. 엔터 하나 쳐주고 앞에 비었으니까 백스페이스 눌러서 깔끔하게 왼쪽으로 정렬해 줄게요. 여기다 문장이 이거 전부 다 문장이 하나네요. 그러면 더 이상 띄울 필요 없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표도는 딱 하나네요. 도면을 한 개 첨부했으니까 도면 도1 쓰면 되죠. 이것도 왼쪽에 띄우지 않게 왼쪽을 한번 엔터 쳐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도면 넣었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특허 명세서를 사전에 특허 명세서 만능 틀을 통해서 작성해 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 끝났습니다. 요건 이제 꺼놓고 와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벌써 이걸 이제 특허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돼요. 와 완성됐네요. 자 이제 요것을 저장해야 하는데요. X 누르는 순간 수행해야 하는데요.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저장창이 뜨거든요. 수행하시겠습니까? 네. 뜨죠. 그런데 이걸 위치를 아무데나 저장하면은 나중에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저장할까요? 바탕화면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띄어쓰기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띄어쓰기 없이 여러분의 이름 김한민의 명세서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완성해 봅시다. 김한민의 특허 명세서.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 여기 지금 보면 파일의 확장자가 HLG예요. 바탕화면에 저장. 오, 완료. 끝. X. 우리 이미 저장했죠? 제목 없으면 아니죠? 자, 그래서 진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여기 잘 저장돼 있습니다. HLG 파일이죠? 자, 이제 이걸 특허청에 제출만 하면 돼요. 방금 우리가 나의 명세서 한글 파일을 열고 복사해서 특허 명세서 서식기에다가 특허 명세서 작성기에다 붙여 넣었고요. 나의 도면도 삽입했습니다. 자동으로 사이즈도 조절되죠. 아주 편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X 누르니까 바로 저장창이 떴죠. 그래서 어디다 저장? 바탕화면에 김한민의 특허 명세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HLG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그냥 껐어요. 이제 여러분 벌써 특허 출원의 마지막 단계로 갈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특허 명세서 HLG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요거를 이제 특허 출원을 위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학습 전에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준비물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나의 특허 고객번호,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번호,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의 공인인증서인데 이게 특허청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활동 특허 출원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준비물을 준비했는데요.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어디서 바로 특허 출원할 수 있다? 특허로,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바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특허로에 접속해 볼까요? 이 사이트 주소를 바로 주소창에 써도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뭐로 치면 된다? 특허로를 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네이버에다가 특허로를 쳐볼까요? 특허로. 여기 나왔죠. 특허를 영어로 말하면 페이턴트예요. patent.go government.korea KR 특허 정부 한국 우리나라 특허청의 주소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접속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됐나 확인을 해요.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답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허 출원이죠. 우리나라 내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국내 출원 신청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아까 수업 전에 여러분의 특허 고객번호, 부모님의 고객번호, 부모님의 인증서도 다 등록했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명세서도 작성했어요. 이제 여기 온라인 제출하기 전에 요 명세서 서식 작성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여기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를 눌러주세요. 자, 우리 아까 명세서 작성했죠? 맞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할 필요 없죠. 이제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기 설치할 필요 없어요. 웹 작성 제출을 눌러주세요. 웹화면에서 출원서 이렇게 모두 다 작성할 수 있어요.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이때 바로 아까 준비물 중 네 번째 특허청에 등록된 부모님 중 한 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부모님 중 한 분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은행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인증서인데요. 로그인을 누르고 이렇게 은행에서 쓰는 뜨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발급을 받았던 걸 등록했습니다. 특허청에.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따로 아이디 비밀번호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허 출원이죠. 출원 서류를 눌러볼까요? 우리는 특허를 출원할 거기 때문에 특허 출원입니다. 여기 특허 출원서를 눌러주세요. 따란!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인증서니까 바로 선생님 거 뜨는데 여러분은 발명한 사람 여러분 부모님 중 한 분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를 눌러서 부모님 이름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삭제. 그리고 여러분의 미성년자인 여러분의 특허 고객번호를 써주세요. 자기의 고객번호 2018 44 6195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부모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검색. 왜 검색이 안 될까요? 떴대요. 아, 추가를 눌렀어야 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이름이 뜹니다. 내 이름이 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혼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분은 당연히 100이죠. 내가 안 이렇게 적고 지분이 필요 없다네요. 삭제. 나 혼자 있으니까 나 자기의 이름이 떴나요? 그렇죠. 다음으로 쭉쭉 내려서 이쪽에 법정 대리인.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귀찮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번호가 필요해요. 대신에 좋은 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허 출연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추가로 여러분 부모님의 특허 고객번호를 여기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중 한 분이 발급받으신 걸 써서 이렇게 쓰고 이름도 쓰고 부모님 중 한 명 이렇게 쓰고 검색해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용하면 됩니다. 쓰고 검색해서 추가 적용. 그런데 선생님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없앨게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추가 쓰고 추가 적용 눌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우리 국어로 출원하죠. 그리고 명세서 첨부 형식 볼게요. 우리 아까 통합명세서 작성기 특허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내 특허명세서 작성했죠. 이제 파일을 찾아볼게요. 아까 어느 위치에 저장했죠? 바탕화면이죠. 여기에 있는 걸 열기. 네, 심사 청구 확인. 네, 바로 자동으로 이름과 영어가 뜹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발명자 추가. 내가 바로 특허 출원하는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적용. 출원인과 동일 누르면 내 이름이 자동으로 뜨고요. 적용. 따란 이제 내가 떴죠? 다음 심사 청구. 따란. 그런데 이거 기술을 여러 가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 넘어가도 되는데 기술 이전 희망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 발명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딱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팔고 싶다. 희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술 장터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일단 이것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따란. 자, 이제 수수료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109,5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죠. 면제 감면입니다. 여러분은 면제 감면 대상이에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 중에 여러분이 수수료 면제랑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6세 이상 19세 미만이죠? 눌러서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게 이렇게 뜨는데 좀 여기 왜 개인 70%가 다시 볼게요. 자,
수수료 면제 이렇게 떴고 적용하면 여러분은 다시 보자. 수수료 감면이 여기 지금 체크가 돼 있었네요. 여러분은 감면이 아니라 면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애야 돼요. 감면은 0 없애야 돼요. 하나도 없죠. 깨끗하게 0이고요. 나는 아예 하나도 안 내는 것이 면제예요. 감면은 수수료를 깎아주는 거고요. 면제입니다. 여러분 면제. 나는 하나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면 1이 되고요. 적용. 이제 0원 나오죠. 이게 무료로 여러분은 특허 출원을 받고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오늘부터 3년 동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쭉쭉 내려가서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비우세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돈을 면제받았을 때 여기 첨부 서류를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여러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첨부 서류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우세요. 빨간색이 돼 있어도 필수 입력이라고 돼 있지만 비워도 됩니다. 선생님이 특허청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끝났죠? 작성 완료. 근데 슬프지만 선생님은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여기 면제 감면 대상에서 이걸 없앨게요. 선생님은 감면 개인 출연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료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됐죠? 그리고 작성 완료. 따란 특허 출원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온라인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특허 출원을 하고요. 여러분 이름과 특허 고객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객번호도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그리고 여러분이 발명 이름과 영어 이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제 국어로 청구하고요. 이제 기본 출연료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109,500원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은 0원이 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특허 명세서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HLG 파일요. 자, 이제 이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따란 전송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 중 한 명의 인증서가 뜹니다.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특허 출원이 완료됐습니다. 제출 결과를 조회해 보도록 할까요? 이건 빈 페이지니까 끌게요. 자, 이렇게 특허 출원 이것도 빈 페이지니까 끌게요. 따란 출원번호가 뜹니다. 여기 출원번호가 뜨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출원번호입니다. 적어주세요. 이 출원번호는 여러분의 발명을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한 번호입니다. 이제 어디에 내 특허 출원번호를 쓸 수도 있어요. 특허 출원번호 있죠? 요거 오늘 네이버 밴드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허 출원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멋있게 여러분은 이렇게 특허 출원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언제 등록이 되나요? 약 17개월이나 걸린다고 해요. 1년하고도 5개월 정도 후에 이제 결과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1년하고도 5개월 뒤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등록은 안 돼요. 분명히 어떤 부분은 고쳐주세요 라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와요. 심사건의 90% 이상이 이거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특허 명세서에서 이거 부분을 어떤 걸로 고쳐주세요 라고 상세하게 설명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근데 이거는 좀 보니까 비슷한 게 이미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있다거나 외국에 있다거나 하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안 내면 이제 특허 거절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허 출원 뒤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특허 결정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지 않으면 이제 거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게 특허 출원을 해보면서 이 특허 출원 과정이 준비물만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몇 개만 다운받으면 됐어요. 특허 명세서 HLG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기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그걸로 우리 선생님이 개발했던 특허 명세서 만능 틀 양식을 활용해서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그려서 바로 완성할 수 있었고, 그냥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출하면 특허 출원 번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완성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바탕화면에 가면 오늘 작성한 특허 명세서가 또 저장돼 있고요. 그리고 특허청에서 나의 특허 출원 번호도 이렇게 얻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 놨다가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네이버 밴드에 요것과 요걸 첨부하면 됩니다. 자, 이 활동 모든 내용은 자료 출처는 이 특허 명세서 만능 들 선생님이 제작한 자료를 활용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특허 출원했던 내용이었던 자서 고정핀의 명세서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특허법을 알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특허청 특허루를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과제 내용은 바탕화면에 저장된 HLG 나의 특허 명세서 파일과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받은 나의 특허 출원 번호, 이 두 가지를 네이버 밴드 발명영재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과제 제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밴드 2020 발명영재학급에 접속해서 글쓰기에 클릭 버튼을 눌러서 나의 특허 명세서 첨부하고 나의 특허 출원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게시를 눌러서 과제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나의 특허 출원을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물인 맨 첫 장에 나와 있었죠? 나의 특허 고객번호와 부모님 중 한 명의 특허 고객번호, 그리고 특허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못한 경우에는 이걸 등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모두 등록하는데 한 번 등록하는데 10분 이내로 걸리고요. 이제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10분 이내로 걸리고요. 이틀 이내로 결과가 나오고요. 10분 이내로 나오고요. 이틀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요. 이 모든 내용은 선생님의 카페 여기 특허 명세서 만능 틀 활용 카페에서 교사학습 지원 교사학습 지원에 선생님이 어떻게 특허 고객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지 안내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카페에 교사학습 지원 여기 바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선생님이 이미 네이버 밴드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이 카페의 좋은 점은 전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교사학습 지원에 글쓰기,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준비물, 안내. 이제 세 가지죠. 특허 고객 번호 발급, 나의 특허 고객,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합쳐서 쓸게요. 나와 부모님의,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 번호 발급과 두 번째, 부모님 중 한 분의 공인 인증서 등록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준비물 어떻게 하는지 파일을 올려줄게요. 원래 이 수업은 8월 30일 거였지만 9월 20일에 실시하게 되었네요. 등록. 자, 이제 이 카페에서 교수학습 지원으로 가면 특허 출원 준비물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나와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 번호와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준비물 목록이 있고요. 발급받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3쪽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특허청 사이트에 가서 특허청에 접속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방법을 알려줬고요. 다음 특허 고객번호 받는 법 설명이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 해주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특허 고객번호와 공인인증서까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특허 출원을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 특허가 등록되든 되지 않든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발명을 나 혼자서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 도움 없이도 특허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앞으로도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과제 2가지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네이버 밴드에 2개. 무엇과 무엇이었죠? 나의 특허 명세서 HLG 파일과 특허 출원 번호 2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